아기가 안 생기는 게 형님 신보 때문이라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다는 이유로 제가 평생 간절히 바라던 아기까지 들먹이며 제 마음을 난도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집안 식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그 동서가 아이를 낳는 순간 우리 집안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정말 불행했고 누가 진짜 행복을 잃어버리고 있었는지를요. 늦은 오후 시댁 작은 방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상 위에 올려두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동서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늘 싹싹하던 얼굴이었는데 그날은 어딘가 날이 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동서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님, 저 이번 달에 조금 급하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300만 원 정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불임 치료로 이미 수천만 원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300만 원은 저에게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저희도 여유가 많이 없어요. 제가 어렵게 대답하자 동서의 표정이 단번에 굳어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 얼굴은 도무지 알겠다고 말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시댁 식탁,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동서 부부까지 모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형님이 그 돈도 못 빌려주셨다고요? 역시. 동서가 거의 들리다 말 정도의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소리는 제 귀에는 너무도 선명하게 꽂혔습니다. 애가 안 들어서는 이유가 다 있죠. 신보가 저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어 바라보자 동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척했습니다. 아유, 형님 그냥 한 말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예민하다라니요.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얼마나 병원을 전전했는지, 얼마나 마음 졸이며 매달려왔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이 분위기를 살피며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자. 밥 먹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거. 부모님도 불편해하셔. 그러나 저는 이미 밥맛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뒤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기분 나쁠 만했지. 그런데 그냥 한 번만 참으면 안 될까? 지금 부모님 건강도 걱정되는데 집안 분위기 더 나빠지면 우리도 곤란해져. 그러니까 나더러 그냥 삼키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되묻자 남편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난리까지. 나버리면 더 힘들어지니까 당신이 마음 넓게 한 번만 넘어가 주면 안 될까 해서.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제 마음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시댁 가족 단체 채팅방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임신했어요. 축하해주세요. 메시지를 올린 사람은 바로 그 동서였습니다. 그 순간 단체방은 축하 메시지로 폭발했습니다. 세상에, 진짜냐? 우리 집에 드디어 손주가 생기는구나.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행복만 있을 거다. 울먹이는 이모티콘, 하트, 박수, 핸드폰 화면 속에서 모두가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호의 중심에는 며칠 전 제 가슴에 칼을 꽂아 넣었던 그 말의 주인공,
그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난리 속에서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상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 집안이 하나둘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동서의 임신 소식이 퍼진 지 이틀째 되는 날,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순간 혹시 또 상처받을 말을 듣게 될까봐 망설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얘야, 들었니? 내 동서가 임신했다더라. 너도 얼마나 속상하겠니? 그래도 축하 인사는 해야 하지 않겠니?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말 속에는 은근한 압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축하드린다고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미움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서가 했던 말, 신보가 저러니 애가 안 생기지. 그 말이 제 가슴 속에서 아직도 흉터처럼 남아 있었기에 축하를 전하는 손가락이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잠시 산책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단톡방이 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입덧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형님들, 선배맘들 조언 좀 주세요. 그 아래로 시댁 사람들이 달아준 댓글들. 우리 며느리 고생 많다. 내가 이제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구나. 엄마가 진짜 기도 많이 했다. 복덩이다. 저는 묵묵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의 대화들 사이에서 눈에 걸리는 문장 하나. 우리 집안은 피가 중요하다. 드디어 대가 끊기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놓인다. 그 말이 제 심장 한가운데를 꿰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말씀 봤어요? 대가 끊기지 않는다고. 그 말, 저한테는 너무 잔인하게 들렸어요. 남편은 핸들을 잡은 채 말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원래 좀 그런 표현을 쓰셔. 너한테 하려고 한 말은 아닐 테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마. 하지만 저는 그 대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같아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금 예민한 시기잖아.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나도 다 알아. 그 말은 분명 위로였지만 제 안에 쌓여있는 아픔을 풀기에는 너무 작은 위로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불임치료, 병원 특유의 차가운 공기.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제 옆자리에 앉은 환자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나 이번에 성공했어. 나도 엄마 된다. 진짜 꿈만 같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한순간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고개를 숙여 겨우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문자가 울렸습니다. 시어머니. 얘야,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이자. 동서가 임신했다니까 우리도 챙겨줘야지.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묘하게 느껴지는 차이. 이미 저는 밖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마주 봤을 때 제 얼굴이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순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갈게. 조용히 이야기 좀 하자. 평소와는 다른 단단한 말투였습니다. 그 말이 불길한 예감처럼 제 가슴을 한 번 더 쿵 내려앉게 했습니다. 남편은 약속대로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을 끓이며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왔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에 없던 정적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들 각자 사는 거죠. 그러나 남편은 제 말을 곧장 받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당신이 혼자 견디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억눌러 두었던 감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혼자는 아니에요. 당신도 옆에 있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걸 내가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 말의 무게는 예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재수 씨 임신 소식 듣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군. 저는 이미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부담될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그러셨어. 남편의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이 집대를 잇는 건 이제 둘째 며느리가 맡게 될 거다. 첫째 며느리는 그냥 그늘 같은 존재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남편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늘 같은 존재.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말에 뭐라고 했어요?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했어. 괜히 더 분위기 나빠질까봐.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를 더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그 말에 동의한 거예요? 남편의 눈이 번쩍 들어 저를 향했습니다. 아니, 절대 그런 뜻 아니야. 다만 내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 몰랐다는 건 그만큼 제 편이 아니었다는 뜻이겠죠. 남편은 당황하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뜻 아니야. 나도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불임치료 같이 겪으면서 나도 많이 무서웠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생긴 균열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둘 더 이상 이렇게만 버틸 수는 없다고 생각해.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권한 치료. 정말 끝까지 해보자고요.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그 말에 저는 한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버틴 줄 알았던 길을 남편도 함께 걸으려고 손을 내밀어 준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같이 해줄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묻자 남편은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엔 당신 혼자 두지 않아. 그 말에 제 안에서 흔들리던 무언가가 조금은 다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심이 우리 둘에게 어떤 폭풍을 몰고 올지,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동서와 시댁 전체가 휘말리게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과 저는 병원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얼굴로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부부 두 분 모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체력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하시는 치료는 마지막 단계라 생각하시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편안한 마음. 참 쉬운 말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만들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우리 둘만 생각하면서 가요. 다른 사람 말은 조금만 밀어놓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남편의 손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함은 집에 돌아와 시댁 단체방 알림이 울리는 순간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얘들아, 이번 주에 작은 애가 첫 안정기라서 음식 해다 주려고 한다. 다들 시간 맞춰와라. 다들 기쁜 말투로 이모티콘을 날리는 가운데 제가 모르는 사이 은근한 경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문득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 큰 올케는 불편하면 안 나와도 된다 그래. 작은 올케가 예민해서 분위기 흐려지면 안 되니까.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분위기 흐려지면 안 된다. 불편하면 안 나와도 된다.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제가 임신을 못한다는 이유로 집안 행사에서 빠져도 된다는 말, 아니, 빠지는 게 낫다는 말이었을까요? 남편도 그 문장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좀 선 넘었는데. 남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남편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조용히 상처를 받아왔는지. 남편은 그 자리에서 단톡방에 바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분위기를 흐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간 단톡방은 조용해졌습니다. 45분 정도 아무 말도 없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예민하니? 그냥 하는 말이지. 다들 좋자고 하는 거니까 넘어가자.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저는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혹시 시댁 행사 이번만은 쉬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피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억지로 하는 말 아니고?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말했습니다. 피하기 시작하면 영원히 피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요. 제가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남편은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같이 가자. 당신 뒤에 내가 있어. 그 말이 참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늦게 시어머니에게서 따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너 혹시 올 생각 진짜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어머니. 왜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며칠 전 내가 작은애한테 했다는 말 때문에 작은애가 꽤 속상해하더라. 제가요? 제가 무슨 말을 했다고요? 시어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잘난 척한다고 했다더라. 그게 사실이니? 그 순간 저는 핏기가 다 가시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이 어딘가에서 만들어져 이미 사실처럼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의 시작이 누구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의 시작. 시어머니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렸습니다. 내가 임신했다고 잘난 척한다고 했다더라.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텅 빈 충격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시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듯 묻습니다. 정말이니? 작은애가 너무 서운해하더라. 네. 저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낸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그럼 작은애가 거짓말을 한다는 말이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라는 이름의 침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실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 말이 최선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마자 제 손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겨우 참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근데 왜 제가 했다고 돌아가는 거죠?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다고? 임신했다고 잘난 척한다고 제가 말했다고 동서가 어머니께 전했다네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건 완전히 조작이잖아. 그런 말 할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는 걸 내가 더 잘 알아. 그 말이 위로였지만 제 가슴에 새겨진 상처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 자꾸 제가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걸까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수 씨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라면 이건 선 넘은 거지.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 시댁 모임에 가서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편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겠어? 네, 피하고 싶지 않아요. 제 입으로 말해야 진실이 제대로 들릴 것 같아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우리 같이 가서 끝내. 주말, 시댁 모임 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두지 않아. 그 말에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동서 부부까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야, 너도 참. 상황이 이런데 어쩌자고 이러니?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상황인데요, 어머니? 그 말에 동서가 눈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나요? 왜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뒷말을 하셨어요? 그 모습은 보는 사람의 동정을 사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연기 대체 어디까지 갈 생각이지? 제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어머니께 그렇게 전달됐다고 들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작은 올케가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큰 올케야말로 너무 감정적이신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지금 감정적인 건 제 아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이죠. 제가 곁에서 지켜본 사람은 제 아내이고 제 아내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단숨에 식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동서는 갑자기 말을 바꾸려는 듯 울먹였습니다. 저도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길래 형님이 하신 줄 알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했나요? 동서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슬며시 시선을 시누이에게로 돌렸습니다. 저는 그 찰나의 눈빛에서 진짜 조작의 시작점을 알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묻기도 전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만. 여기서 이런 걸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니? 작은 애는 지금 임신한 몸이야.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하니?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완전히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임신한 사람은 무조건 보호받고 나는 무조건 조심해야 하는 사람인가.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 집안에서의 제 자리가 얼마나 흔들리고 있었는지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적대감은 더 노골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의 그림자가 드리우다. 시댁에서 돌아온 날, 저는 집 문을 닫자마자 온몸의 힘이 풀려 그대로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괜찮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더 아프지 않으려면 이제는 제가 제 자리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유일한 버팀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시누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올케, 어제 일 때문에 다들 불편해졌어. 큰 올케가 먼저 마음을 풀어야 집안 분위기가 나아질 것 같아. 저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먼저 풀어야 하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거지? 그러나 시누이의 메시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 올케 요즘 너무 예민해. 이제는 작은 올케도 엄마가 될 사람인데 조금 배려해주면 어떨까? 배려해라. 그 말은 이번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들은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거짓말을 바로잡은 게 그렇게 불편했나요? 그러자 신우이는 잠시 답이 없다가 마침내 한 문장을 보냈습니다. 큰 올케는 너무 기가 세 보여. 그 말을 보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딱 부러져 나갔습니다. 내가 기가 세서 아이가 안 생긴다고 했던 동서의 말과 도대체 뭐가 다른가? 며칠 뒤 시댁에서 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의 임신을 핑계로 주말마다 동서 집에 산모 챙겨주기 모임을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 제 눈치를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지 않아도 괜찮아. 당신 상처받을 일이 또 있을 것 같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갈 거예요? 남편은 난처한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오라고 하시니까 내가 빠지면 더 말이 많아질 것 같아. 저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포기와 체념, 그리고 슬픔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녀오세요. 저는 이번에는 쉬겠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뭘 미안해요. 내가 어른스럽게 넘어가는 게 맞죠. 그 말이 참 씁쓸한 위로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주말, 남편은 시댁 모임에 참석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작은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얘야, 너도 올 수 있었을 텐데 왜 안 왔니? 작은 애가 자꾸 신경 쓰여 한다. 저는 잠시 말을 아끼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신경 쓰여 하는 건 동서가 아니라 어머니와 신우이 아닐까요?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작은 애가 좀 예민하긴 하지. 너도 이해 좀 해라. 저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만 해야 하고 그분들은 저를 오해해도 괜찮다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못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그 정적 속에서 제 마음은 더욱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신,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 집에서 애 못 낳는 사람은 음기가 세서 그렇다. 그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놓을 뻔했습니다. 누가요? 남편은 씁쓸히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그리고 신우이가 옆에서 맞장구 쳤고요. 순간 제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단순한 오해를 넘어 이제는 인신공격, 미신, 악의적인 비난까지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안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도 않는구나.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끝낼게. 지금부터는 내가 나설 거야. 저는 놀라 눈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머지않아 집안 전체를 흔드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수가 줄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말이 없었고 식사 자리에서도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는 더 이상 혼자 맞지 않아도 돼. 이번에는 내가 먼저 움직여.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결심의 강도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요? 제가 묻자 남편은 짧게 답했습니다. 가족들과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해. 그 말은 너무도 뜻밖이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어야지. 남편은 한동안 조용히 침묵하다가 마침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남편은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가 며칠 전에 저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저는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내는 복이 약하다. 그 집안도 그렇고 아무래도 손주 볼 팔자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 그런 말까지 들은 건 처음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그걸 단순히 팔자나 복으로 치부하는 게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졌어.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들었던 말들 다 알고 있었어요. 응. 그런데 내가 막지 못했어. 그게 너무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휴대폰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남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스피커폰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 들릴 만큼 크고 거칠었습니다. 오늘 작은애 집에 오기로 한 거 왜 안 왔니? 내 아버지가 그러는데 내가 괜히 아내 편 든다고 가정 분위기 흐린다고 하더라. 남편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내를 비난하는 표현들, 이제는 제 앞에서 하지 말아주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놀라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거니? 남편은 침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내는 벌 받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조차 숨을 멈춘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 참 많이도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너까지 그러면 엄마는 누구를 믿니? 어머니가 믿어야 할 사람은 남의 뒷말이 아니라 아들, 며느리의 진심 아닙니까? 잠시 정적. 그리고 시어머니는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작은애 편 안 들어줘도 되지만 엄마 편까지 안 들면 어떡하니? 남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편을 안 드는 게 아니라 옳은 편을 드는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통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가 끊기자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남편은 무겁게 앉아있던 몸을 돌려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몇 년 동안 보면서도 나는 계속 도망쳤던 것 같아.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버텨야 해. 그 말에 저는 비로소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심이 가져온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날 밤 시댁 단체방이 정적에 잠긴 사이 단 한 사람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형님 정말 이대로 가실 건가요? 그 메시지는 앞으로 벌어질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조용한 시작이었습니다. 동서의 메시지를 본 순간 저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답장은 하지 마. 지금 저쪽은 이미 마음의 전쟁을 시작한 것 같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제 뭔가가 크게 요동치겠구나 하는 예감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의 휴대폰에 시아버지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은 스피커폰을 켜고 통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내 엄마한테 뭐라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
남편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아내를 향한 말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다가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내 때문에 부모와 등을 치겠다는 거냐? 남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지겠다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말과 행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는 한층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안이 대대로 중시하던 걸 내 아내가 깨고 있어. 대도 잊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알기나 하느냐? 그 말은 마치 제 심장을 그대로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도 잊지 못한다는 표현에서 저라는 존재를 완전히 배제한 시아버지의 관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참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처. 우리가 더 상처야. 작은 애는 됐고 너희는 이제 집안에서 뭘 기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어디로도 시선을 둘 수 없는 얼굴을 했습니다. 당신도 들었어? 네, 들었어요. 이제는 이 집안이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 분명히 알려준 것 같아. 남편의 말에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의 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도 지켜야 한다.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둘의 삶을.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잠깐 볼 수 있니? 하고 싶은 말이 있어. 평소와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더 이상 피하기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만남을 수락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시어머니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아프게 다가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다면 미안하구나. 저는 한순간 놀랐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모든 상황을 다시 뒤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도 우리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작은 애는 이제 애 엄마가 될 사람이고 우리는 그 아이에게 모든 걸 걸었단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도 며느리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생길 수 있는 사람과는 위치가 조금 다르지 않니? 그 말은 제가 그동안 느껴왔던 소외감과 상처들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건드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이 여부로 며느리의 가치를 나누는 건 너무 잔인합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끝내 말했습니다. 잔인하든 아니든 현실은 그렇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면 편해질 거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은 나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제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선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정타였습니다. 아이 여부로 며느리의 위치가 달라진다. 받아들이면 편해질 거다. 이 말은 결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도 영원히 감내해야 하는 역할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눈 거야?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요. 저보고 현실을 받아들이래요.
현실이라니. 아이를 못 낳는 며느리는 그 집안에서 위치가 다르대요. 남편은 한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랗게 변할 만큼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그 말을 직접 하셨어? 네. 직접요. 남편은 고개를 감싸주며 잠시 말없이 숨을 토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더 이상 혼자 막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야? 저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부모님과 거리를 두자는 말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더 이상 그분들의 말에 흔들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도 더 이상 그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이야. 우리 이제는 우리 가정을 먼저 지키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갑자기 신우이에게서 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큰올케, 요즘 집안 분위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엄마랑 아빠까지 힘들어하잖아. 작은 올케 임신 소식에 다들 기뻐해야 하는 시기에 큰올케가 분위기 다 흐려놓고 남동생까지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집안에서 문제는 늘 나였구나. 무슨 일이 생겨도 원인을 찾는 방식은 항상 같았구나. 하지만 그 메시지 아래에는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큰올케가 애 못 갖는 것 때문에 다들 조심하느라 힘들어. 제발 스스로도 좀 생각해봐. 손끝이 떨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표정을 보고 다가왔습니다. 누가 또 뭐라고 했어?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메시지를 읽고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착하지만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직접 정리할게. 무슨 뜻이에요? 남편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에 당신을 비난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더 허용하지 않겠어. 그리고 남편은 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호를 꾹 누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우리 부부, 당분간 부모님과 거리 두겠습니다. 단호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 상처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모든 말과 행동들,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시아버지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 사람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통화는 끝났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우리가 흔들리지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이 제 가슴 속에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폭풍은 바로 다음 날 더 강력한 형태로 우리를 향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뒤집힌 진실. 남편이 시아버지께 거리두기를 선언한 다음 날. 아침부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이 폭발하듯 메시지로 가득 차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미친 거 아니야?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형님이 가족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러려고 집안일에 너를 끼워줬던 게 아닌데 참 마음 아프다. 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두었습니다. 이 채팅방은
저를 향한 감시와 비난의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다 말고 제게 물었습니다. 또 무슨 말이야? 그냥 예상한 범위예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쪽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덩어리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도착한 한 메시지가 모든 상황을 뒤흔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은 애가 어제 병원에서 심하게 울었다. 스트레스 때문에 아이가 위험할 수 있다더라. 이건 내 아내 때문 아니냐? 그 말은 마치 예고 없이 떨어진 폭탄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아이 위험.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시어머니는 이어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내 아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해왔고, 그게 작은 애에게 큰 부담이 됐다. 가족 모두가 알고 있는 일이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이 집안은 나를 완전히 문제의 원인으로 만들려고 해요. 남편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아. 그때 동서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형님, 저도 형님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저한테 왜 그런 말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적 없습니다. 그러자 동서는 바로 답했습니다. 그럼 신우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져 있던 이름, 신우이가 결국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단숨에 뒤집는 일이 바로 그날 오후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어머니네. 지금요? 남편의 얼굴이 점점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가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 저는 크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래요? 남편은 착잡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과호흡으로 쓰러졌대. 아이가 위험한 건 아니지만 시댁 쪽에서는 당신 때문이라며 난리가 났어.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나 때문에요?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에서는 그렇게 몰아가는 분위기야.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갈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결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이 아닌 잘못을 제가 인정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남편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우이가 제게 따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큰올케 이제 만족해? 작은 올케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어. 큰올케가 한 말들 때문에. 저는 손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기 위해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사실처럼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신우이는 바로 답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동서가 아니라 신우이님이겠죠. 잠시 후 아무 말도 없는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우이는 단 한 문장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그 반응은 정답을 말하는 대신 정답을 인정한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겠다. 누가 무엇을 왜 왜곡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시댁만이 아니라 우리 부부에게도 더 큰 전환점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는 민낯, 신우이의 마지막 메시지. 그런 말 어디서 들었어? 그 문장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진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남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메시지를 읽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로 거의 확실하네.
거짓말의 시작점은 누나였네. 남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의 무게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시댁 단체방에 조용히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오늘 재수 씨가 응급실에 갔다고 해서 걱정됩니다. 하지만 아내를 향한 근거 없는 허위 발언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문장을 남겼습니다. 아내가 하지 않은 말을 사실처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이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정적, 도망칠 틈을 찾는 듯한 침묵이었습니다. 잠시 뒤, 신우이가 급하게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은 더 이상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거는 충분합니다. 재수 씨가 형님이 말했다고 주장했고, 어머니도 그 말을 그대로 믿었고, 아버지까지 아내를 탓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수 씨는 누가 말했다고 하길래 형님이 한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을 날카롭게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집어넣은 사람은 누나겠죠. 채팅방이 산산이 부서질 듯 조용해졌습니다. 동서도, 시어머니도, 시아버지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동서였습니다. 저도 사실 정확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몰라요. 누가 형님이 말했다고 해서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문장은 곧 신우이를 향한 간접적인 폭로였습니다. 신우이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누가 그러더라 해서 말한 것뿐이야.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바로 대응했습니다. 남편, 누가 말했다고 했습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남편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서 책임도 안 지겠다는 말이네? 신우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대화를 끊듯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그만하자.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작은 애가 지금 임신한 몸인데. 괜히 더 자극해서 뭐 하자는 거냐? 남편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가 자극한 것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말을 만들어 아내를 탓한 사람들이 잘못입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나오면 집안 어른을 무시하는 거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어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거짓을 바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제 아내를 보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집안이 무너지는 듯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 부모님 댁에선 우리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나를 인정하지 않는 곳이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오히려 편해요. 남편은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불쾌한 일은 분명히 더 생길 거야. 그걸 알고 있어야 해. 저는 똑바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제 편이 생겼어요. 그게 가장 큰 변화예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말해줄 줄 몰랐어. 이제 정말 우리 둘만의 삶을 준비해야 돼. 그 말은 두려움보다는 새로운 시작을 예감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마지막 파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시어머니는 예상치도 못한 제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제안. 다음 날 오전,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집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 그 자체가 이미 좋지 않은 조짐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여 시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참이나 말을 못 꺼내고 계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떤 큰 결심이 준비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얘야. 내가 우리 집에서 겪은 일들. 내가 다 모른 척했던 게 맞다.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제안하려고 왔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신가요? 시어머니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주를 입양하면 어떻겠니? 그 말은 천둥처럼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입양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작은 애가 지금 아이를 갖고 있으니 그 아이를 중심으로 집안이 돌아갈 거야. 너도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부부가 계속 아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우리 집안 대가 끊긴다는 부담도 있는 만큼 입양을 하면 해결되지 않겠니?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저희 부부의 선택은 저희가 해야 할 문제입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허락만 하면 우리가 알아보고 도와줄 수 있어. 이미 우리 친척 쪽에서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하는 입양은 결코 우리 가정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집안의 체면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을. 어머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 집안의 문제로 보지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야. 너는 몰라. 우리 세대는 그래. 며느리는 대를 잇는 사람이야. 그걸 못하면 입양이라도 해야지. 그 순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느꼈던 모든 상처가 하나로 연결되어 뇌리를 스쳤습니다. 나는 이 집안에서 아이가 아닌 가치를 가진 존재가 될 수 없는가.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린 상처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어머니도 저에게 큰 상처를 주셨어요. 다음 날 저녁, 집안은 조용했지만 긴장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정리를 하고 탁자 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중요한 심판의 순간을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문이 울리고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표정은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왔어. 남편이 차분하게 맞이했습니다. 시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불렀어? 요즘 집안이 복잡해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외면으로는 평정을 가장했지만 속내는 이미 흔들려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때야. 시누이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남편은 준비해 둔 의자에 앉아 정면으로 시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내가 하지 않은 말을 누나가 했다고 퍼뜨렸어. 시누이는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그런. 남편은 말을 끊었습니다. 누나 친구분에게서 직접 들었어. 누나가 제 아내를 질투해서 없는 말을 만들어냈다고. 순간 시누이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누가 그런 말 했어? 시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시누이는 저를 흘끗 바라보더니 다시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너 내 아내 말을 그렇게 다 믿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아내 말을 믿습니다. 누나가 한 행동은 지금까지 우리 부부에게 큰 상처를 줬습니다.
신우이는 갑자기 감정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래, 인정하면 되잖아. 나도 힘들었어. 다들 큰 올케만 예뻐하고 작은 올케는 임신해서 집안의 중심이 되고. 나는 뭐야? 나는 왜 항상 큰 올케 뒤에 있어야 했냐고. 그 말은 오랫동안 쌓여있던 질투와 열등감의 폭발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풀기 위해 저를 상처 주고 거짓말을 만들어 퍼뜨렸다는 건가요? 신우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근데 큰 올케도 알아야 해. 집안에서 너무 완벽하게 행동하면 그게 얼마나 부담되는지.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완벽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그저 시댁 분들께 예를 다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신우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근데 지금 상황은 큰 올케 탓도 있긴 한 거잖아. 올케가 애가 없으니까 다들 예민해지고. 남편이 그 말을 단칼에 끊었습니다. 누나, 남편의 목소리는 단단하고 낮았지만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었습니다. 아이 문제로 아내를 비난하는 건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신우이는 그제야 완전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걸 스스로도 깨달은 듯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누나의 잘못은 우리가 용서하려고 노력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돼. 아내를 향한 말, 행동, 단 한 번도 더 있어서는 안 돼. 신우이는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알겠어. 그 목소리는 더 이상 공격도 방어도 할 수 없는 무너진 감정의 잔여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도 누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분명 사과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난 사과인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인지 그 순간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떠난 후 남편은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된 것 같아.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남편이 놀란 듯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서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파도가 동서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예상보다 훨씬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신우이와의 대화가 끝난 지 이틀째 되던 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재수 씨가 어머니 집에 와 있다더군. 어머니가 둘이 직접 이야기해보라고 하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겠네요.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 보내지 않아. 같이 갑시다. 그 말에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니와 신우이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주고 동서는 테이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임신 중이라 예민해진 듯 눈가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동서는 저를 보자마자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서도 몸은 좀 괜찮아요. 네, 많이 괜찮아졌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동서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저 정말 형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은 울음을 삼킨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형님이 저를 질투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나요? 동서는 잠시 눈을 피하다가 조금씩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신우이가요. 형님이 제 임신 소식 듣고 속상해했다고. 그 다음엔 어머니도 같은 말을 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동서는 제가 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게 된 거예요.
동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믿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확인할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곧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내 아내의 잘못이 아니라 재수 씨가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을 판단한 잘못입니다. 동서는 눈물을 떨어뜨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잘못했어요. 동서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님이랑 시댁 사이가 멀어지면 제가 집안의 중심이 될 것 같았어요. 그 말은 상상도 못했던 진실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묻자 동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임신하고 나서 다들 저한테 잘해주니까 저도 어쩌면 형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했어요. 그 말에서 동서의 마음속 밑바닥에 있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우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님은 애도 없고 집에서도 존재감 없으니까 너만 조심하면 돼. 그 말이 저를 점점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동서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를 질투한다는 말도 그냥 믿게 됐어요. 그게 제 존재를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말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 한편으로 분노보다 어쩐지 씁쓸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동서 역시 본인이 받은 관심에 취해 저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동서는 손을 모아 준 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형님이 그런 말 안 했다는 거 이제야 알겠어요. 저는 천천히 동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동서, 저는 당신을 질투한 적도 없고 해를 끼칠 생각도 없었어요. 네, 알아요. 이제는요. 임신 축하한다는 말도 마음에서 우러나온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진심이 왜곡되면서 저희 부부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동서는 고개를 숙이며 흐느꼈습니다. 저 정말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수 씨, 앞으로 우리 아내에게 근거 없는 말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확인하기 전에는 판단하지 마세요. 동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그럴게요. 형님, 저 용서해 주세요. 저는 한참 동안 동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용서라는 건 말로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동서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그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조용히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 그리고 동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모두의 진심이 드러난 것 같구나. 그리고 시누이는 저를 향해 고개 숙여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게 진심으로 전해진 사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마지막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얘야, 그런데 말이다. 너희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내가 이제 말해야 할 것 같구나. 남편과 저는 동시에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표정은 단순히 사과나 화해가 아닌 무언가 더 큰 결정을 전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오가는 흔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얘들아, 사실은 너희에게 미리 말했어야 했던 것이 있다. 남편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시어머니는 손을 모아 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 내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 좋단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가요? 남편이 되묻자 시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응.
심장 쪽이 많이 약해졌고 수술이 필요하다는데 의사가 말하길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하더라. 저는 그제야 시아버지가 최근 더욱 예민하고 날카롭게 행동했던 이유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부부가 싸우는 소리, 작은 애가 울었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버지에게 부담이 될 것 같았어. 그동안 어쩔 수 없이 너를 다그치게 된 것도 있었다. 신우이도 조용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큰올케. 나도 잘못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 상태 때문에 가족들이 다 예민해져 있었어. 동서도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도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나는 모든 말을 조용히 들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밀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쌓인 상처들이 순식간에 치유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보였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 모두가 각자 상처와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감정을 쏟아낸 것이라는 사실이 그때 시어머니가 제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내가 이 집안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 아시겠지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반성한다. 앞으로는 말을 조심하고 너희 둘을 더 존중하마.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용서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두려움 속에서 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그 말은 저 자신을 묻고 있던 아픔이 조금씩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시아버지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왔다. 다들 모여 있구나. 남편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 앞에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한테 내가 했던 말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 사과는 소리보다 진심이 먼저 느껴지는 무거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이해합니다. 힘드시다는 걸 몰랐어요.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새로 시작하자고.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아버님. 그 순간 이 집안에 오랫동안 드리워져 있던 오해와 미움, 질투, 두려움의 그림자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수년간 품어온 결함, 상처받을까 두려워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던 나약함이 지금 이 순간 조금씩 소멸되고 있다는 것을, 이 집안뿐 아니라 제 자신과의 싸움도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화해의 순간은 어떤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부부의 선택,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시댁의 갈등이 하나둘씩 해소되었지만 저희 부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아직 남아있는 숙제였습니다. 그날 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후 남편과 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파도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힘들었겠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집안도 저만 힘든 건 아니었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 모두가 자기 두려움에 갇혀 있었던 거지. 하지만 이제는 우리 둘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해야 해.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정말 솔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아기를 갖는 문제든 이 집안과의 관계든 모든 걸 당신의 평안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싶어.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치료는 잠시 쉬어요.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쉬고 싶어? 네. 그동안 너무 스스로를 몰아붙였어요. 병원 일정에 맞춰 살고, 주사 맞고, 검사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저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당신이 원한다면 쉬는 것도 좋은 선택이야. 저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과도 천천히 거리를 조절하면 좋겠어요. 억지로 가까워지려고 하지 말고 필요할 때 도와드리고 우리 사생활은 우리 둘이 지키고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둘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 선을 서로 지키자는 말이지? 네. 그게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남편은 제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해도 나는 옆에서 지지할 거야.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번져 나왔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얘야, 몸은 괜찮지? 너희 결정 존중할게. 앞으로는 너희가 편한 속도로 와라. 그 말은 예전 같지 않은 부드러운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신우이도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올케.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조심할게. 동서 역시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형님, 저 다시 잘 지내고 싶어요. 제 감정 때문에 형님께 상처드렸던 거 잊지 않을게요. 저는 모두에게 짧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다시 시작해요. 그 말은 상처를 덮어두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천천히 치유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봄이 막 시작되려는 어느 아침, 남편이 제게 생화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연한 분홍빛의 작은 꽃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꽃이에요? 제가 묻자 남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둘의 새 출발 첫날이니까. 저는 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지는 방향으로. 그게 우리 가정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저는 따뜻한 햇빛 아래에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남의 말에 흔들리고 집안 분위기에 휩쓸리고 내 가치를 외부의 기준에 맞추느라 정말 많은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키는 삶, 남편과 함께 중심을 잡는 삶, 그것이 우리의 결말이며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비로소 서로의 손을 단단히 잡고 폭풍 뒤에 피어오르는 고요한 안식의 시간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갈등의 소용돌이는 잦아들었고 우리 부부의 삶은 어느새 고요하고 잔잔한 흐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예전의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하고 단단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서로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를 걸어 얘야, 잘 지내지? 이렇게 짧은 안부만 물어오셨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압박하거나 상처 주는 말은 더 이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변화는 제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모두가 조금씩 성장한 덕분이었습니다. 동서와도 다시 적당한 관계로 돌아왔습니다. 임신 중 그녀가 겪었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그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고백,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후 동서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형님 덕분에 저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반성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었던 거죠. 아기 건강하게 키우길 바랍니다. 그 말에는 억지 친밀함도 흉내낸 친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솔직함이었습니다. 신우이 역시 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완전히 친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저를 경쟁 상대로 보거나 질투를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그동안 자신이 흘린 말들이 얼마나 큰 파도를 만들었는지 깨달았던 것이겠지요. 가끔 명절에 마주하면 서툴지만 노력하는 미소로 말하곤 했습니다. 큰올케, 요즘은 괜찮지? 저도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딱 그 정도의 거리. 그게 우리에게는 가장 편안한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크게 달라진 건 우리 부부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내가 더 단단히 잡아주지 못했던 게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그 시간에서 배운 게 있고 저도 배운 게 있잖아요. 우린 함께 성장한 거예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세상 어디에 있어도 내가 지켜주겠어. 그 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겪어낸 시간의 결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지 몇 달 후, 어느 날 저는 예상치 못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작고 미세한, 하지만 분명한 변화.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날, 의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맞습니다. 그 순간 제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수없이 바라면서도 결국 내려놓기로 했던 순간에 찾아온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과를 듣고 말도 못하고 저를 안았습니다. 정말이야. 정말 우리에게도.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도 부모가 돼요. 그날 오랜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자리했던 결핍이 아름답게 소멸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